안녕하세요. 생계의 연력학 1.1 연력학과 에너지 파트입니다. 연력학이란 에너지를 다루는 과학을 말합니다. 이 에너지라는 단어는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단어죠. 에너지를 절약하자라든지 에너지가 다 떨어졌다라든지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어떤 건지 느낌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를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에너지란 움직일 수 있는 능력 또는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동차가 달리고 있다고 했을 때 이 자동차는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안에 있는 연료, 이 연료는 직접 움직이지는 않지만 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이제 이 선풍기가 있다고 했을 때 콘센트가 있죠. 이 선풍기의 날개가 회전하고 있는 동안 이 회전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콘센트로 들어오는 전기는 이 선풍기 날개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왜 에너지를 이렇게 설명했는지 감이 오시나요? 이것도 정확한 설명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 정도로만 이해하도록 합시다. 이제 연력학이라는 단어를 살펴볼까요? 영어로는 서머 더하기 다이나믹스입니다. 이 서머는 히트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나왔고 다이나믹스는 파워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로부터 나온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된 이유를 알기 위해서 처음에 연력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17세기 영국에 이제 광산이 있는데 이 광산에 자꾸만 물이 차오르는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퍼올릴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된 거죠. 그때 마침 이 기체에 열을 주면, 기체가 열을 받으면 압력이 증가하고 부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 토머스 뉴커먼이라는 사람이 이 기체가 열을 받으면 압력이 증가하고 부피가 팽창하니까 이걸 이용해서 어떤 장치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증기기관을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증기기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이미지로 보여드릴게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아래쪽에 불을 지피고 있고 파란색의 기체가 빨간색의 기체로 바뀌고 있죠. 빨간색일 때는 부피가 증가하면서 반대쪽에 이제 물을 퍼올리는 부분을 아래로 내리고 있고 그 다음에 충분히 내려갔을 때는 위에서 파란색 물이 안에 있는 기체를 식혀주면서 다시 부피가 작아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왼쪽에 있는 물을 퍼올리는 장치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을 이용해서 기체를 팽창시켰다, 수축시켰다 하면서 이 동력을 얻어내게 된 거죠. 자, 이제 이러한 증기기관의 방법은 알았으니까 이 증기기관에 쓰이는 열을 최소로 하면서 최대한의 동력을 얻어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연력학이 처음 그렇게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름은 이 열로 동력을 얻어내는 과학이다 라고 해서 이 서모다이나믹스라는 이름이 붙게 된 거죠. 연력학 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도 하는데요. 우주의 모든 것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칙 중 하나입니다. 그 의미는 에너지는 생성되거나 사라지지 않으며 단지 그 형태만 바뀐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하는 이 헤어드라이기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겼다고 하고 여기 이렇게 팬이 있죠. 그리고 히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처음에 우리가 콘센트를 꽂아서 전기 에너지가 들어와요. 이 전기 에너지의 일부는 이 팬을 회전시키는 그런 에너지로 변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회전하는 팬에 의해서 밖에서 들어온 공기가 더 강한 바람이 되어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때도 팬이 가지고 있던 회전하는 에너지가 이 바람에게, 공기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전기 에너지가 히터에도 전달이 돼요. 그러면 이 히터가 열을 막 내겠죠. 그러면서 그 열이 다시 이 지나가는 바람의 온도를 높이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전기 에너지가 이 바람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바람의 온도를 높이기도 하면서 에너지의 형태가 바뀌는 것이죠. 이 헤어드라이기 안에서 어떤 에너지가 만들어지거나 사라지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력학 2법칙은 에너지가 유용한 쪽에서 유용하지 않은 쪽으로만 자연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뜨거운 물을 방에다가 두면 자 100도짜리 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25도인 방에다가 둔다고 하면 결국 이 물과 방 안에 있는 공기는 둘 다 같은 온도가 되겠죠.
물이 뜨거웠던 만큼 이 공기의 온도도 조금 올라갔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 온도의 차이가 있었을 때는 이걸 이용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뜨거운 물일 때가 좀 더 유용한 에너지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온도 차이가 없어진 시점에서는 더 이상 이걸 이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럴 때는 유용하지 않은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반대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연적으로는 반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방과 같은 26도였던 물이 갑자기 100도가 되고 공기가 25도가 되는 그런 상황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유용하지 않은 쪽에서 유용한 쪽으로 에너지가 바뀌려고 하는 거니까 연력학 이 법칙에 성립하지가 않는 거죠. 따라서 이 연력학 이 법칙은 자연적인 변화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그런 법칙이 되겠습니다. 연력학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거시적인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미시적인 관점입니다. 거시적이라는 것은 멀리서 크게 본다는 뜻인데요. 물질은 이 분자라는 작은 알갱이들이 모여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압력, 부피, 온도는 이런 작은 알갱이들의 운동의 결과들입니다. 이거를 분자 운동 하나하나로 살펴보는 것이 아닌 큰 덩어리로 보는 관점을 고전 연력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울 이 연력학은 고전 연력학인 거죠. 반대로 분자의 운동을 미시적인 관점, 즉 세부적이고 자세히 보는 관점을 통계 연력학이라고 합니다. 주로 분포함수 등을 이용을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연력학의 응용 분야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선 온도를 변화시키는 기능을 한다면 연력학이 적용됩니다. 냉장고, 에어컨, 오븐, 보일러 등 뭔가 온도를 낮추거나 높이는 그런 장치들이죠. 이러한 장치들에는 연력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는 연료로 동력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도 연력학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엔진, 로켓 발사 등이 이런 경우가 되겠죠. 생활의 상당 부분이 연력학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연력학을 알아둔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연력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